주신 거고요. 저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이 4월 5일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하셨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임직원이 매수했다. 10억이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기획 쪽이었나요? 거기 부사장께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제가 그게 이제 누가 CIO가 그 전략을 내세웠을 거야. 네. 이게 매도자의 시각이거든요. 그 고가 때 뭐 임직원이 왜 샀다고 그 공시를 하겠습니까? 광고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두산이 그랬어요. 두산이 박찬호 회장님 부부가 자기 주식 샀다. 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으면 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때 왜 안 사요? 그때 샀다고 왜 안 해요? 지금 8만 전자 딱 찍을 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주가가 급등할 때 맥점에서 자사주 매수나 그 다음에 관련 임직원 매수했다. 저는 요거 뒤에서 더 팔 에너지 한 100배가 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은 사고 파는 직업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반대로 100만 주 파는당 제가 수당을 받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 블록딜에 그 블록딜 넘어갔습니다 하면 그 다음 다들 끝이잖아요. 진짜 비즈니스는 블록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소설 하나 쓸게요. 어느 단가 이상 파면 그 수익은 내 거야. 계약을 맺는 겁니다. 100만 주당 300만 주당. 전화사채 머니게임, 제3자 유증게임, 블록딜에서 넘어간 거 다음에 이 넘어간 주체가 외국계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짜 외국 건지 본인 파킹시켜서 쿠션 돌려갖고 팔아먹게 하고 이 작업을 하는 건지 이런 비즈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전체 우리 그 매도자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이런 것만 하는 핵심 그리고 파워맨들이 한 300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국적이 다 싱가포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게 즉 매도자의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어떤 분은 개인이 합니다. 근데 개인이 3천억에서 1조를 굴리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느 300만 주를 어느 단가에 옵션 조항을 걸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색깔은 받자마자 때려버려요. 그래서 주가를 박살난 다음에 물량을 예를 들어서 왕창 넣는데 거기서부터 급등시켜서 X 전략을 만들거나 아니면 받자마자 땡기면서 돈이 다른 펀드에다가 자꾸 넘겨요. 이런 비즈니스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 세상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마이크론 이 전략을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전환 청구권 8%를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전환 매물 이것만 보면 이거 짱돌 매물 나온다. 저는 그럴 때 하나마이크론 29,000원, 25,000원 사라고 했은 겁니다. 옛날 비즈니스야. 이거 전환사채 머니게임 같다. 이따 타이밍에 이걸 왜 나냐. 그럼 이걸 받아간 누구 주체가 있을 것 같다. 이거 머니게임 한다. 이런 시각, 같은 재료 갖고도 이런 시각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29,000원 갈 때 반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25,000원 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고점을 돌파하나 보려고 그런 거고요. 이게 이런 매매는 과거에 그 사람의 속성이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팔로우 맨을 해야 되는데 톱니 패턴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수 쓰면 29,000원, 3만원 갔다 27,000원이나 또 25,000원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4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을 하나 뛰어넘어요. 3만원이 저항이고 35,000원. 여기서 또 노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서 N자로 치고 나갈 때 그게 끝나는 신호예요. 그렇게 만드나 한번 보시죠. 그때 기준이 누가 되냐? 삼성전자가 돼요. 엔비디아가 되고. 요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라고 합니다. 제3자 유증게임. 네. 요런 것도 그리고 블록딜 게임. 블록딜의 뒷배경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블록딜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계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대1 계약일 거예요. 중심위에는 몰라요. 그 구조를. 거기에 관련된 임직원도 다 몰라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매물 동향이라든지 요걸 만지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감은 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돌파했어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뭐 목표가가 한 3만 원 높아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칩니다. 거기에 70% 80%를 퉁쳐버려요. 그럼 23만 원에 7, 80%라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만 원, 20만 원의 중간값이 17만 5천 원이죠. 당분간 17만 원이나 16만 원 사고 19만 원, 20만 원 팔고 여기가 한 3개월 노나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거 HBSP 노려봅니다. 전번에 HBST에서 ST를 찍어드렸고 AD 테크놀로지는 함께 끝났으니까 조정하고 이 하나 마이크론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게 아까 전환사채 그 시나리오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ST 보세요. 요번에 제일 싸게 산 사람은 15,000원이고 요 눌림 목대 19,000원, 2만원대 사신 분들이 단기간에 오늘 28,900원. IT에서는 이것만한 수익률. 근데 얘 경쟁 상대가 누구냐? HBSP예요. 오늘 얘가 급등하니까 4만 원도 살짝 깼어. 5만 원도 살짝 깼어요. 네. 저는 오히려 SD 팔아갖고 요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돌파 못해요. 6만 원과 6만 3천 원은 또 때려버리겠습니다. 요 정도 수익률이 이게 20, 30%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요새 급락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새 장에 25,000원, 27,000원짜리가 52,000원 가더니 뭐 지금 뭐 IT, SK 하이닉스 막 떠들어도 이 종목은 역부익자가 나와요. 거래량도 형성되지도 않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120일이 저는 이렇게 만나는 시점을 타겟팅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일 전이 작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평선 계산 한번 아시죠? 22,000원, 25,000원짜리 들어오고 3만원짜리 7, 8천이 들어오니까 이건 계속 우상향일 거예요. 요 고점이 빠져나가는 선이 나는 타이밍이 잡을래요. 그럼 아직 60일 남았어요. 60일 안에 여기 만나면 할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예 더 빠지거나 투매 나오거나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요거 사서 요게 또 한 20, 30%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고요. 요거 하나랑 오킨스 던져 보세요. 얘는 120원 만나려고 그래. 요새 CXL 떠들지 않잖아요. 요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언제는 뭐 CXL 광고하듯이 난리 치더니 요새는 이쪽은 입도 뻥끗하네요. 네. 근데 주가 보세요. 역부익자로 거래 없이 그러니까 이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이게 이제 쥐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CXL 떠들 때 하는데 이게 금년 말 정도에 한번 떠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바닥 잡는데 아직 1개월에서 3개월 필요해요. 그러면 7,000원, 8,000원대 사 모아갖고 다시 디프리 파동 나올 때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두세 배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노리시는 게 오히려 트레이딩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할 때 보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자꾸 보게 만드는 거. 막 모두 꽂혀갖고 막 이구동 떠들고 막 흥분하게 만드는 거.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엉뚱한 데에서 갖다 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일반인들 투매 만드는 거. 거기서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더 실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도 위로 크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더 많이 오를 만한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HBM 밸류체인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형이에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는 위클리 옵션 그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는 그 보조물로 생각하지 네.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시각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9만전자, 10만전자 때 그 흥분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삼성전자 그냥 자식들한테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 50만 원, 100만 원 정기예금 주식으로 않고 다들 정기예금 듣잖아요. 그러지 좀 마세요. 50만 원, 100만 원을 주식으로 하세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한전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또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파묘가 1000만 관객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 파묘를 핸들링하는 이 솔레이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K-팝 이 컨텐츠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그래요. 네.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마치 제가 루닛을 무슨 파트너스가 해갖고 그 실제 그 직원께 아니라 무슨 파트너스다. 이 작업이 2만 원대 돌았다. 그리고 상장시켜갖고 10배 이상을 수익 내고 나와서 그 게임이 한번 크게 분출한 적이 있다. 이게 K 컨텐츠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루닛 만든 파트너스가 여기는 솔레이어 파트너스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여기서 이걸 만든 솔레이어가 CJ E&M 임원 하시다가 나와서 이걸 대표 만들면서 이걸 운영하셔요. 그래서 뭐 CJ E&M을 하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의 부흥화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덱스터를 사갖고 묻어두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간단히 해서 50만 원, 100만 원 매달 덱스터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대표님. 네, 상장 폐지 대상 아닙니다. 삼성전자 10년 고인 컨선 같이 이것도 10년 고인 컨선, 그 다음에 K 컨텐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픽 기술, 이런 것들, 가상공간 기술,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주는 회사고, 아니면 요새 카지노 전에 롯데관광 개발하고 아난티 이런 것들이나 적립식으로 사놓으시죠. 사상 최대의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안 가요?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고 막 하죠. 근데 실적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난티 같은 경우 6,000원에서 저는 이거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2,000원을 뚫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적립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더블 게임 준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더블 게임 주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더블 게임 주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블 게임은.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금리는 우리 한국은행도 2번이나 할 겁니다. 올해요. 아이, 올해는 한 번. 내년까지. 네. 그리고 미국이 2번이나 3번 해야 따라가는 거고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금 금리는 잘못하면 2.5에서 3.0세를 또 그러면 금리 이자율 얼마나 돼요? 대출 금리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요 이날 순간에 그냥 예금리부터 그냥 까버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고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정기 예금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바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되려면 이걸 30, 40대가 주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애들이 20대 될 때까지 들고 가게끔 해주는 그 마인드가 저는 밸류업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 고인 컨선이 먼저죠. 실적이 우상향되는데 아주 저평가된 것들, 가치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매달마다 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에도 좋아요. 이게 주식 배우다 보면 이게 트레이딩 교육부터 그냥 막 배워갖고 그냥 사고팔고 이게 거든요. 적립식 투자를 해갖고 한 3년 잡고 한번 큰 게임을 하셔보면 주식의 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험해갖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4년 지났습니다. 2020년도 3월달 그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1400, 제가 기억으로는 1430인가 50일 거예요. 예?
주가가. 네. 그리고 3,300까지 갔다가 또 2,300 갔다 지금 2,700~800인데 전 지수보다 그때에서 지금까지 내 재산이 더블이나 따더블 됐나? 반토막 됐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반토막 되신 분들 그 구자분들 다 꼭지에 급등할 때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위치에. 그냥 바닥에서 이건 언젠가 올라가겠지 편히 산 것들이 길게 기다리신 분들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게 이렇게 갔어? 그거를 그냥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고 손절하고 이런 것부터 배우는 게 전 잘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지수 좀 보지 마라. 그거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나스닥, SK하이닉스 그거 보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요 같은 구간에 어느 섹터 에너지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줄 건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도 했지만 이제 모든 상품이요. 모든 상품. 그러면 이번에 사료, 천연가스, 철강, 스테인레스, 곡물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급등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유가 관련 주들을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또 흐름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한 주 보지 마시라니까. 길게 볼까요? 한 3불 될 때까지요. 그때 움직여요. 네. 1.7불이 3불 뚫을 때 저는 그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푸틴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대충 7월, 빠르면 7월, 길면 11월. 그리고 3불 넘기 전까지는 그냥 정리스타든 거치식으로 해놓고 대응 안 해요. 3불에서 5불 갈 때 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게 GSE, 흥구석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류도 들어가요. 흥하해운. 오늘 흥하해운이 갑자기 급등했다가 꼬리 달렸어요. 이것도 그동안 계속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120선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상대 수익률 게임으로 그런 것들 찾아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종목 찾기장입니다. 네. 네. 대표님, 환율의 움직임 좀 잠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장 6원 50전이나 급등을 하면서 이제 1,350원 누나까지 왔고 한 1,400원 선까지는 올해 열려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위험한 단계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문제예요. 예. 엔화도 약세잖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가려면 강세로 가야 돼요. 오히려. 원화 강세. 그러려면 달러가 약세 쪽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요. 근데 지금은 계속 협박용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금리 인하 실제 하면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또 6월에 아닙니까? 네. 그러면 2달이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엔화하고 원화가 같이 약세로 가면 오히려 이 자동차한테 물어볼래요. 그냥 기아 한번 보세요. 요새 기아를 계속 눌러요. 기아를. 같이 안 갑니다. 네. 기아하고 현대차는 조금 강하게 지지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여기 숏이 걸렸어요. 저는 일본 중앙은행이 그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엔화가 약세 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인 부분, 위안화도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는 위안화 따라가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눌러줘요. 이게 자동차 부품단의 속도를 늦춰요. 네. 이번에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이 아직은 미흡해요. 오히려 전력 설비 다음에 오늘 두산 밥겟이라든지 H현대 이거보다 못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이 숏에 걸려 있다. 우리나라 예, 시장에서. 대표가. 이게 롱에 걸려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1 갈 때 부품단이 3 내지 5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로봇부터 먼저 하고 자동차 부품은 매길 딱 끊어놓고 요 차이가 대충 뭐 6월 금리 인하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아가 10만 원, 11만 원 바닥 찍고 다시 13만 원 가는 파동이 나와야 자동차 부품단이나 SDV나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걸린다. 저는 이렇게 속도 조절 타이밍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요새는 위치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또 중요합니다. 미리 들어가갖고 2달 동안 이게 진을 빼거나 흘러내려요. 네.
그러면 또 못 견디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자마자 오르면 가장 해피한 거고 5일 10일 안에 올라야 돼요. 그런 상황의 타이밍은 자동차 부품은 기아 갖고 잡아내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보다는 로봇 쪽이 더 먼저 움직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이 됐는데 따따블까지는 아니고 따블 정도 올랐었고요. 그 이후로 로봇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로봇 45,000원 대저가 따라 붙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75,000원에서까지 갔는데 이건 털고 이제 엔젤은 안 봅니다. 엔젤은 안 봐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면을 다시 하나 볼래요. 사면. 요거는 45,000원에서 35,000원 사이나 매매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보다 요 가격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양팔 로봇을 내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레인 로보틱스 안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스캐핑 해갖고 요거 할 때 웨어러블 로봇, 레인 로보틱스는 저는 큰 게임 하고 나서 이게 디프리 파동 같아요. 디프리 파동. 그래서 그냥 16만 원과 21만 원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큰 게임은 뭐 저는 크게 안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팔아드렸던 32THK가 아주 매력적 또 120이상 왔어요. 그럼 요거 또 한 19,000원, 2만 원 게임 나오나? 요거를 스캐핑 매매 감각으로 오히려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32THK 다시 판 거 다시 껴넣는 게임. 이거 갈 때 여기에 로봇과 비슷하게 같이 연결된 뭐 아진 엑스텍이나 관련된 종목들 판 거 다시 눌림목 전략해서 트레이딩 내지는 5일 단위씩 끊어보는 요런 스캐핑 요런 감각으로 요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끌개는 제가 좀 선전적 얘기하면 여러분들 콩카풀 씌우게끔 만드는 모멘텀.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그냥 급등하게끔 만들어갖고 와 하게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게 눌림목대 나오나. 눌림목대 사셔야지. 이게 간단히 해서 20, 30% 올랐어요.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요새 장은. 추세 매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캐핑 매매 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네. 요 두 가지가 딱 왔어요. 또 그래프 또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요게 묘해요. 그래서 120원짜리 사서 직전 고점 오면 판다. 요런 것만 몇 번 하셔도 짭짤하실 겁니다. 네.